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티스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하고 있는데 피아노 이제 오시는 연주자들을 보면서 항상 연주자들 이렇게 찍어야 되는 그렇기도 하고 좀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약간 도전을 이제 줄이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좀 식상한 매니지보다는 좀 더 많은 도전을 줘서 많은 발전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마워하고 있고 그러고 또 이제 많은 또 시너지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어시메트리입니다. 비대칭하는 부분인데 몸에 밖에 있는 어떤 악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악기를 잡거나 근처에 가기만 하면 비대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대칭이 많이 있는 종류가 악기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플루트 그리고 피아노 모든 악기가 몸 밖에 있기 때문에 비대칭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 앞뒤 그리고 회전 많은 이제 축을 3차원 이상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채치피티한테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고 해보니까 바이올리니스트 약간 팔이 휘어졌죠. 채치피티가 딱 티가 나는데 바이올리니스트, 그 다음에 플루티스트, 첼리스트와 같은 이제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1차원적이 아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대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주자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우부정한 보통 이렇게 빳빳하게 서서 연주하시는 분이 없듯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게 포즈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좀 나이 드신 분한테 잘 보이는 어떤 이제 우부정한 자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깨가 뭐 결린다든지 가슴 쪽이 타이트하다든지 그 다음에 뭐 좀 힘이 없어서 좀 이렇게 약간 우부정한 자세는 우리가 뭐 경추 전만 증후군 뭐 이렇게 두부정한 자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다가 이제 노화의 과정이 조금 빨리 연주자에게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실제 바이올리니스트에 대해서 천 자세를 하고 한번 자세를 취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상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정작 악기를 딱 담는 갑자기 막 많이 복잡해지는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환자의 바이올린 연주자를 이제 봐도 가만히 있을 때 앞으로 팔을 뻗을 때 양옆으로 보면은 이제 좀 뭔가 좀 이상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여기 어디가 좀 이상한지 보이십니까? 비대칭이니까 비대칭이란 측면에서만 보면 어깨 높이가 상당히 좀 많이 그 왼쪽은 좀 차이가 나고 어깨보다 더 좀 근본적인 있는 그 견갑골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도 스무스하지도 않고 비대칭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비대칭 연구를 하게 되는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바이올린 연주자를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바이올린 연주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떤 자세를 반복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이 잘 됩니다. 그리고 연주 관련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나오지만 저희가 하는 것이 PRM입니다. 플레잉 릴레이티드 머스클스켈레탈 디지즈라고 해서 연주 관련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있고 특히 뭐 바이올린 연주자나 악기 연주자들은 PRM에 대한 이게 높은 이완 노출되어 있으면서 견갑골, 그러니까 체관 그리고 견갑골 같은 비대칭도 같이 유발한다. 이러한 비대칭성에 특히 코어 근력의 약화까지 더해지게 되면 많은 문제가 더욱더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백그라운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희 의사는 근본적으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주자는 근본적으로 나는 퍼포먼스의 증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신체적 건강과 퍼포먼스의 증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 그 불가피한 지속적인 비대칭 자세가 계속되는데 이 자세에서 어떤 그 합의점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데 코어 근력의 약화를 이제 좀 저희가 이제 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운동을 하시고 코어 근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부상 때문에 잘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도 만약 좋아지지 않으면 계속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또 회의를 느끼십니다. 계속 결국은 불행한 연주자일 수밖에 없다. 숙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대칭을 배기하자면 여러 가지 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걸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선행 연구에서 좀 측정한 것이 있는데 3D 스캐너를 이용해가지고 몸통 체관의 비대칭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앞, 뒤, 위, 아래 그리고 뭐 회전 같은 경우를 보는데 일단은 저희가 좌우 비대칭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일단 제일 처음에 기본적인 자세니까 서 있는 자세에서 비대칭을 연구해봤는데 전문 연주자, 바이올린 연주자와 대조군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4가지 테스트를 줬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그리고 바이올린 한번 잡는 자세를 취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바이올린을 주고 자세를 취해보시고 그 다음에 약간 1kg 정도를 해서 웨이트를 줬습니다. 웨이트를 줘서 만약에 힘이 좀 딸리거나 코어 근력이 스트레스를 줬을 때 또 비대칭한 부분이 있나 이렇게 4가지를 보고 정상인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스파이널 임밸런스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기준축에 있어서 이거 좀 익숙한 자세죠.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 약간 이렇게 있는 자세를 취하는 걸 볼 수 있죠. 또 이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악기가 왼쪽에 있으니까 이 무게중심을 맞추려면 약간 몸이 오른쪽 기울여가면 되는 거죠. 코어 근력이 약하면은 좀 더 이 자세가 좀 더 많이 될 것이고 코어 근력이 강하면은 굳이 이렇게 많이 좀 비대칭적인 자세를 하지 않아도 될까. 그래서 저희가 견갑골 위치도 보고 몸 비대칭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측정한 연주자들 자체는 아주 이렇게 통증이 많은 분들은 아니었고 약한 경도의 허리 통증과 어깨 통증이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스파이널 임밸런스 앵글이라고 하는 몸통의 그 비대칭 정도를 보았는데 일단 대조군 이제 허리 통증이 없는 그룹에 대해서는 좌우 비대칭이 요인의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상의 사람들 보면 대충 가운데 잘 서 있는 거죠. 근데 바이올린 연주자를 그냥 서 있을 때도 조금 뭔가 오른쪽으로 삐딱하게 좀 서 있는 오른쪽으로 그냥 1도 2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아주 경미하지만 약간 경향을 보였고 그리고 바이올린을 들게 했을 때는 조금 더 이런 경향이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스트레스를 줄었습니다. 웨이트가 좀 주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익에 좀 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이올린은 오른쪽으로 약간 몸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으면서 이거는 좀 스트레스를 줄었을 때 좀 더 잘 보인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자세는 바이올린 연주자들 같은 경우는 고착된 경미한 우측 편향을 보였고 허리 통증이나 코어 근력 약화나 우측 편향의 신호가 있을 때 연주자들은 이런 것들이 더 심한 것을 봐서 만약에 이런 것들도 똑같이 허리 통증과 코어 근력 약화가 연주자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이고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시할 수 있는 연구가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보면 우리가 이게 자체가 연주자는 원래는 연주자로 인해서 고유 자세 자체가 변형되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변형되었으면 어떤 양상을 볼까 생각해서 고유 수용 감각 자체가 변화되었을까? 고유 수용 감각 자체라는 것은 내 몸이 3차원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머리가 얼굴 같으면 내가 빛이 삐뚤하게 있는지 그냥 가만히 있는지에 대해서 자체가 갑자기 변화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모든 악기가 그런 것인가 그 상황만 그런 것인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푸는 연주자의 고유 엎드린 자세에서 경통, 몸통 각도를 측정하였고 또 연주를 좀 시켜보았을 때 이 자체의 어떤 테스트가 좀 더 심화시키는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특징을 측정하기 위해서 엎드린 자세에 대해 이 어떤 기구를 사용하여 몸통 비대칭을 측정하였는데 선행 연구를 좀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정상을 대상으로 만성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누웠을 때, 엎드렸을 때의 몸통의 비대칭이 질병하고 상관이 있었는가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 엎드린 자세는 중력의 영향을 안 받고 이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비대칭적인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시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해서 몸통이 목 쪽이 얼마나 비대칭이 있고 다리 쪽이 얼마나 비대칭이 있는 것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는 보니까 요통하고 요추 비대칭과 요통이 있으면 요추 비대칭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높은 상관관계를 그렇고 경추 및 어깨 통증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경추 비대칭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쪽이 뭔가 짧아지고 뭔가 불편하고 변형까지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선행 연구 대상으로 저희가 또 최근에 시험을 해봤는데 일반인들 자체는 통증이 없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적으로 가만히 설 수 있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경추 비대칭 자체는 평균 값을 보면은 우측 오른손잡이를 가진다면 조금 오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가만히 있지만,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는 보통 가만히 있지만 막상 누워가지고 중력을 없애고 이렇게 보니까 조금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약간 유의미한 우측 평향을 보였고,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자를 이렇게 좀 해봤죠. 근데 바이올린 연주자는 평상시에도 연주자도 조금 왼쪽으로 거꾸로죠. 왼쪽으로 이제 경미한 좌측 편향이 보였고, 요추 자체는 특별한 무경향이었습니다. 연습을 한 10분 정도 시키고, 그 다음에 좀 자세를 좀 취한 다음에 다시 보니까 좌측 편향이 조금 더 심해졌고, 요추 연주 후에는 좌측 편향이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고유신체 감각의 이상인지, 고착된 단축인지, 나이 효과인지, 병과의 상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부족한 연구로는 이제 다 저희가 결론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저희가 추측하건대 고착된 단축과 나이에 대한 효과가 질병과 연관은 있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비대칭에 대한 연구를 하지만 이거는 이제 결론을 내리려면은 뭐 많은 연구가 서브그룹이라고 해서 그룹핑을 한 상태에서 이게 결론을 내야지 단지 몇 명이 있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샘플과 표준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다른 나이에 대한 대조 연구가 질병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 상관관계가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는 또 많은 또 교수님들, 새로 오신 교수님들 통해서 또 많은 이제 프로그레이션 수행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